소리 나오네. 자, 그래서 4-5번부터 보면 지수함수 a의 bx-1제곱과 a의 1-cx 제곱의 그래프는 x는 2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다 라고 했습니다. x는 2에 서로 대칭이다. f4와 g4의 합은 2분의 5일 때 상수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x는 2에 대하여 저 대칭이다. 그러면 얘는 x의 2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의 대칭 관계니까 fx에다가 뭐를 x 대신에 4-x를 대입하면 f4-x라는 것은 a의 b배의 4-x-1이 돼야 되는데 이 식이 너와 같아야 되더라. x는 2 대칭이기 때문에. 자, 다시 어떤 그래프가 뭐 이런 그래프와 이런 그래프가 되었는데 x는 2 대칭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점 a, b가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이 점이 2, b잖아요. 이만큼의 길이가 2-a이기 때문에 똑같이 2-a를 더한 4-a, b가 되더라. 따라서 4-x를 대입했을 때 같은 식이 나와야 된다. 누구랑? gx와. 네가 니랑 같다 이거. 4b-1 bx니까 b는 c랑 같은가 봅니다. 네, 그래야 밑이 사실 a의 b제곱, a의 -c제곱 이런 밑인 건데 서로가 이제 뭐야 역수관계에 있어야 되니까 b랑 c는 같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b-1이 1이 되어야 되니까 b는 2분의 1이다. 그럼 c도 2분의 1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f4와 g4의 합이 2분의 5였다 라고 했으니, 자, a에 4를 대입하면 1제곱이 되겠고요. g에 4를 대입하면 -1제곱이 되겠네요. 이것의 합이 2분의 5더라. 그러면 양변에 a를 하나씩 곱하면 a제곱 더하기 1은 2분의 5a. 2a제곱 -5a 더하기 2가 0이고 인수분의 결과는 요렇게. 따라서 a는 2거나 2분의 1인데 지금 문제에서 a는 0과 1 사이라고 모버스를 박았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k의 3의 x제곱과 3의 -x제곱이 만나는 교점을 쌤이 p라고 했는데 t, 뭐라고 할까? 3의 -t제곱이자 요거는 뭐 k의 3의 t제곱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식은 k의 3의 t제곱은 3의 -t제곱이라는 식이 일단 만들어져야 되겠고, 두 번째 또 k는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4배의 3의 x제곱 플러스 8이라는 그래프의 교점을 q라고 한 거고, 이때 p와 q의 x 좌표의 b가 1대2라고 했으니까 p가 t였다면 너는 2t로구나. 어디다 대입하지? k의 3의 2t제곱이라고 일단 잠깐 써놓을게요. 어쨌든 간에 k의 3의 2t제곱은 뭐와 같아야 돼? -4의 3의 2t제곱 더하기 8과 같아야 되겠다.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목표는 k를 구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자, 눈에 좀 쉽게 보이는 건 k를 없애는 겁니다. k는 3의 -t 2t제곱이니까 대입을 하는 건데, 할 수 있으면 2t제곱 소거해주면 좋겠죠. 여기서 양변에 3의 t제곱을 곱하면 k 곱하기 3의 2t제곱은 1이므로 3의 2t제곱 대신에 우리는 k분의 1을 대입하기로 해요. 너는 -4 곱하기 k분의 1 더하기 8이 되는 거죠. 따라서 k분의 4라는 값은 이거 1인데 넘어와서 7이 되어야 되니까 k는 7분의 4라는 값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주어져야 문제 조건들을 만족할 수 있겠다. 다음은 8번입니다. 자, fx는 2x제곱 -1의 그래프와 y는 x이다.
두 점을 잡고 A, B라고 할 때 다음 부등식의 참거짓을 판단해 봐라 라고 했습니다. y는 x라는 그래프와 점근선이 여기 x는 y는 마이너스 1에 있고 0,0을 지나면서 실제로 1,1을 또 지나야 되죠. 그래서 이런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1 넣으면 1이고요. 0 넣으면 0입니다. 됐죠? 자,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fx 위에 점, 양수인 점을 잡았을 때 b-a와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에 대한 비교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자, b-a제곱분의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뭐야? a, 2의 a제곱이라는 그래프와 근데 어차피 빼기 1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좌표와 b, 2의 b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 위에 점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점 사이 뭐를 의미해?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기울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이제 비교해 가는 것인데요. A가 적당히 여기 있고 B가 이런 식으로 있다면 기울기가 1보다 크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A는 굉장히 0이 가까이 있고 어떤 B는 여기 있어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분명히 뭐 할 수 있다? 1보다 기울기가 작은 친구가 존재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너는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1보다 크다고 한다면 네가 더 크다는 이 주장은 뭐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1보다 작은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죠. 알았죠? 따라서 너는 거짓이 되어야 된다. 항상 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그 다음은 2번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비교하라고 한 것이냐면 b 곱하기 2의 a제곱 마이너스 1과 a 곱하기 2의 b제곱 마이너스 1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양변을 a, b 양수로 나누면 a분의 2의 a제곱 마이너스 1과 b분의 2의 b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각각 뭐야? 원점에서 a와 b점까지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원점에서. 그 원점에서 기울기를 그어보면 점점 기울기는 뭐하게 돼? 증가하게 되어 있어. 따라서 가면 갈수록 큰 값이 너의 기울기가 점점 커질 것이므로 양변의 b를 a를 곱해도 그 부등호 관계는 변하지 않더라. 따라서 문제에서 주장하는 니은은 참입니다. 되겠죠? 자, 다음은 9번 한 번 더 비교해 볼게요. y는 2-x가 로그 2x와 로그 3x와의 그 대소 관계를 비교해 봐라. 이건데. 1, 2, 3이라는 점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왜냐? 로그 2는 1,2와 1,0, 2,1, 그 다음에 2분의 1,-1이라는 값을 지나는 요런 그래프가 돼야 되겠고, 로그 3의 x는 이제 뭘 지나야 돼? 3,1과 1,0, 그 다음에 3분의 1이었을 때 마이너스를 지나니까 여기는 좀 더 큰데 여기서는 좀 더 작은 요런 모양이 로그 3의 x가 돼야 되겠네요. 이때 직선 자체는 y는 2-x니까 0,2와 2,0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그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교점 또한 로그 2의 x와 만나는 걸 x1, y1이라고 했네요. 여기가 x1, y1이고요. 여기가 x2, y2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딱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x1이 크냐, y2가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이건 뭐 딱 봐도 이렇습니다. y2가 지금 제일 작고요. 1보다도 작습니다. y는 그래도 그거보단 크죠. 근데 1보다 큰 x1이 x2보단 작아요. 자, 일단 이런 관계를 딱 체크해 놨다면 x1이 크냐 y2가 크냐라는 1번은 너무 쉽게 x1이 y2보단 더 크구나 라고 비교해 줄 수 있는 거고, 자,
자, 2번은 x2와 y2, y1과 x2의 미안. y1 빼기 y2랑 x2 빼기 x1이구나. 자, 이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데 두 점 사이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은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과 같고, 따라서 문제에서 x2 마이너스 x1을 비교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여기 곱해주면 y1 빼기 y2는 x2 마이너스 x1, 같은 거구나. 차이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y1에서 y2를 뺀 거는 x2에서 x1을 뺀 기울기와 같은 거구나. 따라서 2번의 답은 등호 같다가 되겠네요. 다음은 세 번째, x1 y1이랑 x2 y2. 자, 비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런 걸 한번 써볼게요. 두 점 다 이 직선 위의 점입니다. 따라서 y1은 마이너스 x1 더하기 2니까 x1 y1이라는 건 x1에다가 마이너스 x1 더하기 2를 곱한 것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y2도 마이너스 x2 더하기 2니까 x2, y2는 x2에다가 마이너스 x2 더하기 2를 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요 식 두 개 다 어떤 함수 위의 점으로 볼 수 있냐면 fx라는 어떤 함수를 x 곱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2로 잡아요. 최초항이 음수고 0과 2를 지나는 함수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때 첫 번째, 너는 뭐 쓴 점이야? x1을 대입한 값이고 너는 x2를 대입한 값인데 x1과 x2의 관계는 1보다는 크지만 x1이 x2보다 작습니다. 1이 여기 있었다면 x1은 여기, x2는 여기 있어야 되니까 x1의 함수값 fx1이랑 y1의 함수값 fx2, x2의 함수값 fx2를 비교해주면 fx1이 더 커야 돼요. 따라서 너의 함수값인 네가 얘보다는 크다. 따라서 1 곱한 게 2 곱한 것보다는 크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되겠죠? 물론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둘의 합은 2고 얘도 합은 2야. 합이 동일한데 얘는 차이가 좀 더 작잖아요. 차이가 작은 것들끼리 곱이니까 차이가 클 때보다의 곱보다는 좀 더 값이 커지겠죠.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려보면 값이 곱해서 제일 클 때는 언제였다? 값이 가장 같을 때였다. 그치? 차이가 적을수록 그 값은 커지는 게 맞는데 그래프를 통한다면 저런 식으로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5-10번까지만 일단 풀어보라고 했었는데 혹시 거기 막히는 거 있었나? 뭐 괜찮겠어요? 다음 시간에 같이 풀이할까? 동현이도 있을 때. 자, 그럼 일단 오늘은 저번에 방정식까지 했던 내용이니까 오늘은 부등식을 볼 텐데. 자, 저번 시간에 로그 방정식, 지수 방정식까지 봤고 오늘은 이제 부등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포맹맹이 소리가 나요. 자, 6단원입니다. 지수 부등식과 로그 부등식. 그 2차 부등식 때도 부등식을 실제로 부등식처럼 푸는 느낌보다는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이게 음수이려면 저렇다, 얘가 양수이려면 저렇다, 막 이런 것 같은데 지수 로그와도 마찬가지로 부등식 문제를 풀 때 함수를 좀 활용합니다. 물론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지까지는 않을 건데 함수에서 어떤 개념이 중요하냐면 증가 감소라는 개념이 중요하잖아. 함수에서
증가하면 값이 컸을 때 그 대입하기 전에 정의역에 있는 값들도 컸을 거고, 작아지면 반대였을 거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수 부등식이나 로그 부등식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게 됩니다. A가 1보다 큰 상황에서 어떤 함수값이 K였을 때 그때 X의 값은 P로 뭐 하나로 대응됩니다. 1대1 대응이니까요. 따라서 어떤 A의 X제곱이 K보다 크다. 그럼 K는 뭐였냐? A의 P제곱이기 때문에 이건 증가함수니까 X는 그대로 P보다 크다 라고 해주면 됐단 말이야. 근데 밑이 0과 1 사이에 있었다면 똑같은 K와 P라는 점이 비슷하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A의 X제곱이 K보다 크고 싶은데 그럼 A의 X제곱이 A의 P제곱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이때 A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서 감소함수죠. 따라서 함수값이 더 크려면 X는 P보다 오히려 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역전되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방정식 푸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이 존재한다.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를 항상 구분하면서 제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나머지 하는 짓 자체는 비슷해요. 식을 정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치환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는 다 비슷한데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를 따져서 이게 넘냐 안 넘냐를 봐줘야 돼.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지냐 안 뒤집어지냐. 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AX가 A가 1보다 클 때 존재하는데 P를 대입했을 때 K라고 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로그 AX가 K보다 크고 싶다. 로그 AX는 로그 A의 P였을 때 값인데 증가함수이므로 X는 여전히 P보다 커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A가 0과 1 사이라서 감소함수가 되었다면 네가 K였을 때 너는 P다. 로그 AX가 K보다 크고 싶다. 근데 K는 로그 A의 P를 의미하는 값이었거든요. 그러면 X는 P보다 뭐 해야 돼? 오히려 작아져야 된다. 밑이 0과 1 사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고는 사실 크게 다를 건 또 없긴 합니다. 자,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였다? 자, 지금 푸는 거 보면 전부 다 근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밑이 같아야지만이 지수끼리 비교를 하지. 그래서 그냥 숫자인 경우라든지 밑이 다르다든지 하면 일단 밑을 같게 해줘야 되겠어. 무슨 수를 쓰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까지는 아니고 뭐 간단하게 밑을 만들어 준 다음에 증가함수라면 그대로 부등호를 가져오고 감소함수라면 부등호를 뒤집어 준다. 똑같이 밑을 같게 만들어 준 다음에 증가함수라면 그대로 부등호를 가져오고 감소함수라면 부등호를 뒤집어 준다. 요거를 잘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진수조. 로그 C는 특히나 진수 조건. 로그는 특히나 진수 조건.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 답에 써야 돼요. 답 쓸 때 X가 0보다 크다라든지 X가 3보다 크다라든지를 체크해야 돼. 안 쓰면 당연히 틀리는 게야. 알겠지?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는 전과 동일합니다. 어떻게든지 일단 첫 번째 밑이 같은 모양으로 만든다고. 밑이 같은 모양으로 만들고 특히 증가인지 감소인지 체크를 해라. 즉 A가 양수 1보다 큰 상황이라면 보통은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편이고 A가 0과 1 사이라면은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AX제곱이 반복된다면 T로 치환. 이때 T는 양수여야 할 것. 그 다음에 로그 AX가 반복된다면 너도 T로 치환. 이때는 X가 양수여야 할 것입니다. 예? 근데 로그 방정식 때 풀어보니까 뭐 체크 안 해도 어차피 T가 음수 나와도 A의 음수 제곱하면 양수 되니까 상관없던데요. 그렇긴 한데 뭐 이런 경우야. 로그 2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돼. 그럼 x는 2의 4승보다 작으니까 이것만 써놓으면 되냐? 아니야. 0보다 크다를 써야 답이에요. 0보다 크다를 안 쓰시면 진수 조건을 체크 안 하면 조진다. 알겠지? 따라서 x가 0보다 크다도 체크해두고 답에도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치환하는 형태. 근데 밑이 다르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거야. 특히 언제?
밑이 다른 경우 내지는 그 지수와 밑에 모두 변수 x가 있을 때 밑에도 x의 거듭제곱인데 지수도 x의 거듭제곱, 특히 로그 x가 같이 들어있다 이러면은 무조건이야. 거의 무조건이야. 양변에 로그를 취한 다음에 식을 정리한 후 푼다 이거야. 여기에 핵심은 뭐다? 방정식 때 연습 제대로 한 애들은 똑같겠구나. 어렵지 않겠구나. 뭐가? 요것만 좀 신경 쓰면 돼. 나머지는 방정식 풀듯이 똑같아요. 밑줄 통일시켜서 어쨌든 하나의 모양 요런 꼴로 만들어주고, 이게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대로 부등호를 가져갈 거냐 반대로 바꿔줄 거냐를 잘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기본 문제 살펴볼게. 자, 6-1번 3 루트 3의 x제곱 3배의 루트 3의 x제곱 세제곱근 9. 밑이 둘 다 다르죠? 한 놈은 3이고 한 놈은 루트 3이고 한 놈은 루트 9고 뭐 그것도 세제곱근이네. 하지만 밑이 3으로 다 통일할 수 있으니까 3의 1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x제곱이고 3의 제곱인데 3분의 2제곱이죠. 따라서 3의 2분의 x 더하기 1제곱이 3의 3분의 2제곱보다 작다. 그렇다면 지수끼리를 바로 비교해주면 되겠고, 밑이 3, 1보다 크네? 부등은 그대로 들고 간다.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는데요. 2배에서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2번은 이제 어떤 상황이야? x에 3x 더하기 1죠. 공간이 좀 더 필요하겠네. x에 3x 더하기 1제곱과 x에 5제곱이었나? x 플러스 5제곱이구나. 5 플러스 x라 쓸게. 이 둘을 비교하여라 였는데, 자, 이제는 1번과의 차이는 뭐야? 1번은 밑이 고정된 숫자, 상수였다면 두 번째는 밑이 다르다는 겁니다. x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밑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야. 첫 번째. 그래, 좋다. 그럼 x가 1보다 클 때부터 해볼까? x가 1보다 크다 하면 이 증가함수 아이가? 그럼 3x 더하기 1이 x 더하기 5보다 크다. 따라서 2x가 4보다 x는 2보다 크다. 조심하셔야 될 게 뭐야? 1보다 클 때 2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둘의 공통범위인 2보다 크다가 남게 되는 거고, 0보다는 큰 x가 1보다 작아서 네가 감소함수가 되었다면 3x 더하기 1은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라. 따라서 x는 2보다 작은 거고, 이 경우 주어진 해는 너와 너의 공통범위라고 할 수 있는 0과 1 사이가 되는 거죠. 1번 경우 또는 2번의 경우 모두 해답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0과 1 사이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죠? 그래서 귀찮지만 부등호를 우리가 직접 나눠줘야 되는, 범위를 나눠가지고 이럴 땐 저렇다, 이럴 때는 그렇다 풀어줘야 되겠고. 뭐야? 뭐 요새 더 현대에서 왜 이렇게 광고가 오냐? 나 돈도 안 쓰는데 백화점 가면. 백화점에서 돈 쓰는 사람이 보면 대단해. 뭐 저는 돈이 없으니까. 거의 뭐 많이 쓰시면 또 2억씩, 뭐 1억씩 이렇게 쓰던데. 1년 동안. 그러면 VIP를 달아준더라고. 그래서 무슨 VIP? 또 등급이 있는데 최고 등급 되려고 하면 1년에 막 999명? 1000명 내부만 받는데 상위 금액 1000명. 그래서 막 올해는 예를 들어 그 하한 선이 2억 7천이었다면 2억 7천 이상 쓴 사람들만 한 해 버는 돈이 그거 한 5분의 1, 4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오씨. 다들 돈 잘 벌어. 사업해야 되나 봐. 대단해. 자, 3번. 밑이 다르잖아요. 궤파이네. 일단 정리부터 한다. 양변을 오른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죠. 따라서 여기 1을 빼주고요. 양변을 일어나면서 여기도 1을 빼줍니다. 일단 5의 2x제곱. 그 다음에 2의 4-2x제곱까지 나왔어요.
물론 제곱도 날려버릴 수 있긴 한데 굳이 뭐 루트까지 씌울 필요는 없고요. 밑이 뭐야? 다르잖아. 아까 뭐랬어? 밑이 다르면은 양변의 로그를 취하자 였습니다. 그럼 밑이 얼마인 로그를 취할 거냐? 근데 이거는 5도 있고 2도 있으니까 뭐 2를 써도 되고 5를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둘 다 다를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밑이 10인 상용 로그 달면 쓰기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로그가 밑이 10이니까 어차피 증가함수잖아. 따라서 부등호 방향에는 변화가 없겠습니다. 다시 너도 하나의 함수 값이니까 값이에요, 값. 그러니까 밑이 10인 로그 위에 올렸으면 큰 놈이 더 커야 되겠지. 이거 여전히 하다. 그래서 양로치 할 때 특히나 절대 하면 안 되는 집중, 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별로인 게 밑이 2분의 1이거나 1보다 작은 로그를 취하는 건 좀 이제 별로입니다. 부등호 방향만 헷갈리고 정리할 때도 다시 또 정리해줘야 되고. 밑은 1보다 큰 거 취하는 게 좋겠고요. 잘 모를 때는 상용 로그입니다. 자, 진수의 지수가 내려온다. 2x 로그 4-2x 로그 2. 그래서 x가 있는 건 저기로 넘겨줘라. 2x 로그, 여기 원래 마이너스 2x 로그 오니까 플러스 2x 로그 2. 남는 건 4 로그 2가 되더라. 여러분 이거 x로 묶어내면 2 로그 5, 2 로그 2인데요. 로그 5와 로그 2의 합이 1이거든요. 따라서 2x가 4 로그 2보다 크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x는 2배의 로그 2보다는 크다라는 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수 부등식의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고요. 치환하는 형태 이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이 고정된 상수였을 때 비교해서 부등호 방향을 체크해 주는 것과 밑이 고정되지 않은 상수가 아닌 변수여서 범위를 나눠서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는 문제와 3번 밑이 달라가지고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경우도 살펴봤고요. 4번 치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빠바바바 짜자자자. 쌤 이때까지 봤던 것 중엔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것 같은데요. 얘는 왜 3차예요? 그러게 이거 3차네. 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t의 제곱. 이 조심해야 돼. 2의 1제곱을 2배로 보면 2의 t 마이너스 6입니다. 인수분해 할만하니까 나왔겠지 뭐. 그지? 뭐 조립제법 써도 되는데 적당히 묶어볼게요. t제곱은 t 마이너스 3이고 2배 t 마이너스 3이니까 t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t제곱 더하기 2가 될 것이고요. 아, 그래서 풀 수 있구나. 옆에 있는 t제곱 더하기 2는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너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지므로 t-3이 0보다 커야 되겠고요. t는 2의 x제곱이었습니다. 즉 2의 x제곱이 3보다 커야 되죠. 어머 선생님, 얘는 뭐 어떻게 해요? 야, 바로 로그를 취하셔도 되고, 아니면 3을 2 로그 2의 3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해도 되고, 양변의 밑이 2인 로그를 취해도 되고, 그냥 정의에 따라서 x는 로그 2의 3이라는 값보다는 커야 되겠구나 라고 뭐 받아들이셔도 되고, 그런 거는 본인 나름대로 딱 생각을 해서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괜찮네 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돼. 자, 지수 부등식 문제를 쭉 살펴봤는데 로그 부등식도 한번 풀어봐야겠죠. 6-2번으로 가자. 로그 0.5에 x제곱 마이너스 19 빼기 로그, 아하이 참나, 로그 0.5라니 2분의 1로 쓸게요 저는. x제곱 빼기 19 마이너스 로그 0.5 2분의 1에 x 마이너스 5 작다 로그 2분의 1에 5. 그래서 밑이 같군요. 밑이 같다면 통일이죠. 나눠주면 됩니다. 아이고 그래요. 어이 선생님, 이거 뭐 밑이 1보다 작네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너랑 너는 감수함수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뭐 해야 돼? 바뀌어야 되겠군요. 이거 풀면 되겠네. 지랄한다 씨. 뭐하는 짓이고.
자,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다 늘어. 곱하기는 하다 보면 다 늘어. 계산을 하다 보면 다 는다니까. 식 정리하면 돼. 글렀어, 이 새끼는 일단. 여기 와서 쌤 진수 조건 체크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 뭐가 문제인 처음부터 했었어야지. 씨. 자, 무조건 처음부터 합니다. 알겠죠? 왜냐? 식의 모양이 변형되었을 때 진수 조건과 원래 주어진 진수 조건을 비교했을 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꼭 해야 되는 건 처음 주어진 진수 조건으로 따져야 돼. 자, 다시 봐봐. 밑에 인식 x 1 넣어도 돼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8이니까 양수로 바뀌잖아. 그래도 x 1 넣으면 되냐? 여기 1 넣고 여기 1 넣으면 마이너스 18이야 마이너스 4일 뿐이 안 된다는 얘기야. x는 5보다 커야 하며 x제곱은 19보다 커야 되니까 루트 19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19보다 작아야 되는데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인 x가 5보다 크다를 진수 조건으로 채택한다. 알겠지? 이걸 기억하고 이걸 확인하고 해야 이 식을 풀 때 양변에 x-5를 곱하지. x-5 곱할 때 부호를 확인하면서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 x-5 그냥 양변에 곱하면 안 되잖아. x가 5보다 작으면 음수인데 그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처음 주어진 식을 가지고 진수 조건부터 확인한다. 자, 푸는 건 나중에는 늘어요. 결국에 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잘 풀게 돼. 근데 진수 조건 확인을 습관을 제대로 안 잡으면 바보짓 한다니까.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풀면 됩니다. 뭐야? 양변에 x는 5보다 크니까 곱해 그냥. 5x-25가 되고 옆으로 이항하면 뭐시오? 6이야? 2랑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따라서 x는 2보다 작거나 3보다 커야 되는데 이것과 진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해로 쓰셔야 돼. 그래서 해는 x가 5보다 크다가 됩니다. 진수 조건이 사실상 해였다는 얘기지. 이런 거 조심해봐야 돼. 진수 조건 처음부터 확인한다. 진수 조건 똑바로 확인 안 하면 바로 문제를 푸는 의미가 없진 않지만 실수가 자꾸 늘어요. 그리고 선생님 실수로 못 풀었어요. 그러고 있겠지. 선생님 이건 밑을 3으로 통일 아니요. 이때는 9로 통일이 낫습니다. 왜냐? 밑을 3으로 통일하려면 오른쪽 식에 루트를 갖다 발라야 되는데 루트 풀려면 어차피 다시 또 제곱할 거야. 그런 짓을 왜 하냐? 그냥 처음부터 9로 통일을 하면 되죠. 밑을 9로 통일하기 위해서 너는 2분의 2를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이해하시면 9의 x-3의 제곱이 로그 9의 x-1보다 이 새끼도 글렀다 오늘 진짜. 자, 쌤은 오늘 여러 번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안 돼요. 이런 습관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 쌤 왜요? 뭐가 문제인데요? 아직도 문제가 모르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잘 풀고 있는데요? 잘 풀기? 개풀 뭘 잘 풀어? 자, 2랑 5 이렇게 됐다 치자. 그럼 x가 2보다 작고 5보다 크네요. 맞네요. 쌤 제가 확인 또 해볼게요. 2보다 작아도 음수. 얘는 안 되는. 1보다 크면 되겠네. 지랄한다 진짜. 씨. 개판이다 진짜. 안 돼. 안 된다니까. 쌤 이 새끼 양수 이 새끼 양수면 x가 1보다 크면 되는데 3만 아니면 되는구나. 지랄한다니까. 뭐 하노? 아니다. 처음 주어진 식이 너였기 때문에 x는 3보다 커야 되고 x는 1보다 커야 돼서 둘의 공통 범위는 3보다 커야 된답니다. 얘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x 2 넣으면 얘는 제곱되어서 마치 양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된다니까. 처음 주어진 식에서 진수 조건 확인하셔야 돼. 그 뭐야? 2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큰데 x는 3보다 더 커야 돼. 따라서 그냥 너도 해가 x는 5보다 크다 끝이야. 알겠지? 아니 뭐 사실상 선생님 답이 그냥보다 진수 조건인데요. 그만큼 진수 조건이 중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수 조건이 답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체크해야 된다. 식 변화하다가 체크하거나 선생님 구한 거 대입하거나 적당히 넣어보고 확인하면 안 돼. 안 된다. 알겠지? 처음에 반드시 확인하고 시작하셔야 돼. 좋아요. 좀 흥분한 것 같지만 뭐 내가 흥분해서 여러분이 덜 틀린 게 좀 더 낫지 뭐. 자, 진수 조건 일단 확인을 합니다. x가 3분의 2보다 커야 돼요. 항상 습관처럼 먼저 확인이나 하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x가 1이면 안 돼요.
이미 3분의 2보다 컸으니까 미친 x가 양수인 건 맞겠지만 x가 1이어서는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다. 자, 이런 조건을 찾았고, 자,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2를 좀 생각하기 편하시게 x의 x제곱으로 보시면 좀 더 편할 겁니다. 따라서 같은 밑을 가지고 진수끼리 비교를 하는데 이제 미친 x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나눠서 풀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1보다 큰 x부터 해볼게요. 뭐 3분의 2보다 크니까 그럴 수는 있잖아. 그러면 3x-2가 여전히 x제곱보다 커야 되고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1과 2 사이가 되겠네요. 뭐 1보다 클 때 1과 2 사이니까 주어진 범위를 잘 만족하네요. 1과 2 사이다. 오케이, 체크해놓고 밑이 0과 1 사이였다라면 0과 1 사이였다라면 부등호 방이 바뀌게 되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양수여야 하므로 x는 1보다 작다 또는 2보다 커야 되는데 일단은 1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진수 조건에 의해서 3분의 2보다는 커야 되니까 여기서 해가 3분의 2보다는 큰 x가 1보다는 작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두 개를 모두 동시에는 아니고 이런 경우 또는 저런 경우니까 해는 3분의 2보다 큰 x가 1보다 작다 또는 x는 1과 2 사이다. 아이씨, 살짝 삐꾸가 나버렸네. 또는 1과 2 사이에 x여야 한다. 아니면 3분의 2보다는 큰 x가 2보다는 작은데요 1은 안 된다. 이렇게 써놓든지 그런 건 본인 취향껏 써놓으면 되겠네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반드시 진수 조건부터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수 조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 진수 조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좀만 지우고 3번 6-3번 로그식이 나와있던 것 같은데 로그 3의 x의 전체의 제곱은 로그 3의 x의 4제곱과 같습니다. 로그 3의 x의 전체의 제곱은 로그 3의 x의 4제곱과 크기 차이가 이렇게 된다. 이게 로그 3의 x를 치환한 형태인데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4제곱은 이렇게 내려와. 전체 제곱이랑 위에 있는 진수만의 제곱이랑 완전 다르다, 맞지? 따라서 쌤이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진수 조건 x가 양수였다는 것만 기억하고 t는 실수 전체입니다. t제곱과 너는 뭐야? 4t가 되는 거지. 어쨌든 t 자체는 실수 전체니까 t는 0보다 작다 또는 t는 4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써주시고 t가 뭐야? 로그 3의 x였다, 그지? 써볼게. 로그 3의 x가 0보다 작다 또는 로그 3의 x가 4보다 크다. 헷갈리시면 0을 로그 3의 1로 바꿔두시고 로그 3의 81, 로그 3의 3의 4제곱으로 바꿔놓으시고 생각하면 되고요. 바로 뭐 밑에다 거듭 좀 올리면 됩니다. x는 1보다 작다 또는 x가 뭐야? 81보다 크다. 쌤 이게 답이군요. 지랄한다니까. 0보다 크다 좀 써라. 이거 안 쓰면 또 틀려요. 알겠죠? 진수 조건입니다. 로그는 무조건 진수 조건. 야, 푸는 거 는다니까. 근데 진수 조건 체크 안 하는 건 시험장 가서도 똑같은 짓을 하게 된다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억울해서 잠 못 자 집에 가서. 어? 아니, 몰라서 틀린 거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계산 잘못하면 안 되지. 억울하지. 그냥 몰라서 틀린 거랑 시간이 부족했다. 시간이 부족해도 안 되지. 억울하지. 근데 시간 부족은 진짜로 약간 본인들도 실력이 좀 아쉽다. 공부 좀 더 했어야 됐는데 라고 느끼는데 이런 거를 틀리면 이건 실수가 아니야. 로그의 진수권 확인 안 하면 실수가 아니야. 이거는 안 하는 건 자기 잘못이야. 무조건 시작부터 진수 조건 확인부터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할 것만 실수를 한다.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실수는 할 수 있거든.
마음이 급했거나 아니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막 빨리빨리 풀다 보니까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실수했네. 이거 진수 조건만 봤어도 하나 더 맞추는 건데 하면 다음부터는 실수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에휴 하면서 자기의 실력이 마치 실수 없이 한 3, 4점 올라간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공부를 또 하고 있으면은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점수는 절대 안 변해요. 자기 마음속에 점수는 플러스 4점 이지랄 해봤자 네 성적표에는 똑같은 점수 써져 있다고. 안 돼. 무조건 진수 조건 확인하시고 실수 안 하는 게 수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안 억울해. 실력이야 공부해서 늘리는 거고 시험 칠 때는 실수하면 안 돼. 그러니까 평소에도 하지 않도록 항상 천천히 정확하게 체크해야 돼. 너무 조급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야, 이거는 뭐야? 밑에도 일단 x가 양수인 거 체크해놓자. 진수 조건.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습관적으로 딱 체크부터 해놓고. 근데 밑이 2잖아. 그리고 밑에 x가 있는데 위에 지수에 로그가 또 있어요. 이거는 좀 좋지 못한 형태지. 따라서 밑인 로그를 취한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로그를 양변에 취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그것도 뭐인? 밑인 로그. 밑인 로그를 취했으니까 이 값과 이 값의 부호 변화는 없겠죠. 크기 변화는 없겠습니다. 좋아요. 로그의 진수의 지수는 내려와야 돼서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이라고 보고 너는 로그 2의 8 3 더하기 로그 2의 x의 제곱이니까 2가 내려와서 로그 2의 x의 2배. 로그 2의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 로그 2의 x 제곱은 2가 내려와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됐죠? 치하네. t제곱은 3 플러스 2t 따라서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음수여야 되겠고 t는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되는군요. 이대로 바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좀 좋은데 로그 2의 x가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2의 마이너스 1제곱인 2분의 1과 2의 세제곱인 8 사이에 있다. 선생님 이건 뭐 어차피 진수 조건 잘 만족하네요. x가 0보다 크니까 오케이입니다 라고 진수 조건 제일 처음에 체크했고 확인해 보니까 오케이 잘 만족하네요 하고 넘어가야 다행인 거지. 풀고 나니까 이거는 진수 조건 체크 안 해도 되니까 좋은 거네요. 그따위 생각은 하면 안 돼. 진수 조건 무조건 하는 거 알겠지? 물론 뭐 이런 형태라면 진수 조건 확인 안 해도 일반적으로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특히 요 경우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요 경우는 0보다 크다를 써주셔야 돼요. 되게 심플한 건데도 저기서 감점을 받거나 답이 틀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진수 조건 대충 체크해도 되는구나 라는 나약한 생각보다는 무조건 한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무조건. 자, 6-4번 fx는 이런 식이 주어져 있다. 얘는 뭐 함수인가? x제곱 마이너스 로그 그것도 2배 해놨네. 2배 로그 a x 더하기 로그 a와 더하기 2. 이거 인수분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와우. 물론 이 문제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라고 되어 있는데요. 2차 함수이긴 한데 이 방정식으로 만들면 뭐 또는 부등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로그가 있는데요? 아니지. 로그의 진수는 지금은 상수인 a일 뿐이에요. 변수는 x라는 1차, 2차고 그냥 상수, 개수로만 로그 a가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x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개수가 로그 값으로 주어진 그냥 하나의 2차 함수,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판별식을 쓰거나 이런 개념에서 좀 자유로운 거죠. 물론 얘는 솔직히 로그 a와 로그 a와 2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미리 인수분해 때려놓고 두 개의 값을 비교하거나 뭐 값을 체크하거나 해도 괜찮긴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해 보고 싶었으니까 저도 판별식 미리 구해놓죠. 5만 대 활용이 다 되잖아요. 저는 4분의 D 쓰도록 하겠습니다. 절반! 로그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따라서 로그 A 더하기 2를 빼면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A 마이너스 2니까 인수분해가 좀 되네요.
로그 A에 1을 더한 것과 로그 A에 2를 뺀 것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따라서 인수분해 미리 해놓고 문제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요 1번 이에 요. 자, 그래서 1번 중근,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도록 실수 A가, 그러면 능량이라 쳤으면 판별식 이제 의미를 막 갖겠죠. 그래서 A 값 또는 범위. 자, 중근을 가지려면 A가 로그 A가 마이너스 1, 즉 A는 마이 10분의 1, 10의 마이너스 1 제곱 10분의 1이거나 A는 10의 제곱 100이거나. 그 다음 문제에서 실근을 가질 때, 문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않겠다. 실근이라 했다. 판별식 0 이상이야. 따라서 A는 10분의 1 이하이거나 또는 A는 100 이상이거나. 지랄한다. 0보다 크다 써야 돼. 아, 이것도 진수 조건 체크 안 해주시면 큰일 나는 거 알겠지? 무조건 진수 조건은 언제나 정신 빠딱 차리고 써야 돼. 알겠나? 허근 씨요?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너거 뭐야?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되면 10분의 1보다 큰 A가 100보다는 작아야 로그 A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을 수 있겠고 너를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자, 로그 A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다 라는 걸 좀 써서 쓰면 더 좋긴 한데 생략을 좀 해봤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자, 2번 방정식이 모든 근이 음수가 돼요. 아, 두 실근이 모두 서로 다른 두 음수. 다르니란 말은 안 했군요, 참. 자, 방정식이 두 음수근을 가지도록. 일단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되고 두 근의 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음수여야 하며 그래도 두 근의 곱 자체는 양수여야 됩니다. 자, 판별식 0 이상은 아까 풀어놨으니까 바로 해를 좀 체크해주면 A가 0과 10분의 1 사이 또는 A가 100 이상이라는 범위였고요.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2로그 A인데 2로그 A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10의 0제곱 1보다는 작다가 되겠고요. 알파 베타는 로그 A 더하기 2거든요. 이게 양수이려면 로그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A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 즉 100분의 1보다는 크다. 너를 몽땅 만족하면은 0보다 크고 10분의 1보다 작은데 그래서 이렇게 개판이지. 10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데 또 100분의 1보다는 커야 되네요. 진짜 화려해. 그래서 너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100분의 1보다는 큰 A가 1보다는 작아야 하는 것입니다. 책에는 전부 다 뭐 10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써놨네요. 잠깐만. 1이랑 10분의 1의 위치를 바꿨다 내가. 미안합니다. 이건 나의 실수. 1을 왜 10분의 1보다 작은데 찍은 거야? 아까 그릴 때 10분의 1을 너무 크게 그린다 싶었어. 자, 그래서 여기가 되니까 100분의 1이랑 10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범위가 답이 되겠죠. 됐죠? 와, 저 잘려 있었네. 미안합니다. 자, 판별식 이용해서 A의 범위 찾아줬는데 실근이 두 음수근을 가져야 되니까 일단 실근이 존재해야 하고 두 근의 합이 음수 두 실근이 모두 음수였으니까 합은 음수, 곱은 양수. 따라서 각각의 범위를 모두 A에 관해서 정리한 다음에 공통 범위를 찾아준 것입니다. 되겠죠? 3번 어떤 2차 부등식이 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외워야 돼. fx는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도록. 잘 봐. 최고차는 어차피 1이니까 양수 맞죠? 따라서 누가 최고차는 계속 양수였으면 판별식이 음수일 것입니다. 따라서 판별식이 음수일 것이니까 너와 값이 동일하겠다. 맞지? 따라서 A 범위가 10분의 1보다 크면서 100보다 작았다면 너 모든 실수에서 항상 양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이제 활용. 이때까지는 전부 다 식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아니면 함수가 주어져 있어가지고 당신이 로그 값을 계산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거였다면 이제는 문제 조건이
어떤 줄글, 그러니까 뭐 상황, 실생활에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읽고 이것을 로그에 관한 하나의 식으로 잘 만들어서 범위를 찾아봐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A씨는 현재 B씨보다는 인구가 2배로 많은데요. A는 5%, B는 8%. 즉 A가 지금은 많지만 B의 인구 증가율 봤을 때 언젠가는 따라잡힐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언제 많아지느냐 였습니다. A가 B씨의 현재 인구를 2배로 많이 가진다고 했으니까 B씨 인구가 K라면 A 인구는 2K라고 합시다. 증가율은 5% 8%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1.05배가 된다, 1.08배가 된다 라고 해석해야 돼요. 중학교 때 뗐어야 되는 내용이야. 1 플러스 100분의 5, 1 플러스 100분의 8 이 얘기다. 맞지? 그래서 이런 비율로 계속해서 증가하면 n년 후, 몇 년 후에 x년 후 또는 n년 후에 어떻게 된다? 2k라는 인구에 1.05배를 n제곱한 것과 같고 k배 인구에 1.08을 n제곱한 것과 같다. 언제 bc가 더 많아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처음엔 당연히 2k가 더 많았겠죠. 2배나 되는데 5% 8% 증가해봤자 여전히 앞배가 클 텐데 이게 하다 보면은 결국엔 뭐가 돼? b가 더 많아질 거다. 언젠데 그게를 구해봐라는 거죠. k는 필요 없으니까 약분하고 양변의 로그를 취하도록 합시다. 네, 로그 2 곱하기 1.05의 n제곱, 괄호는 뺄게요. 로그 1.08의 n제곱이고 로그의 성질을 해서 로그 2 더하기 로그 1.05의 n제곱인데 n 내려온다. 너도 마찬가지로 n 내려오고 로그 1.08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 거죠. 로그 2보다는 큽니다. 누가 n으로 묶어내면 로그 1.08에서 로그 1.05를 빼는 것은 됐지. 아, 이 쓰다 보니까 너무 올라갔네. 야, 근데 하나도 안 가르쳐주네. 이 짜쓰기 진짜 조졌다. 야, 이거는 이렇게 바로 하자. 요거 둘이 빼면 로그 105분의 108이죠. 계산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로그 105분의 108을 이해하고 로그 2는 뭐 0.3010으로 가르쳐줬으니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물론 얘 따로 해서 정리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한번 저렇게 잡아볼게요. 약분됩니다. 자, 위에 게 9 곱하기 10이에요. 따라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인데 밑에 있는 친구가 5 곱하기 21이거든. 357이야. 약분이라고 해봤자 3꼴랑 하나밖에 안 되죠. 그게 어디냐? 자, 하여튼 2배 로그 2에다가 더하기 2배 로그 3이 되었고요. 밑에 있는 건 로그 5와 로그 7을 하나씩 뺀 것입니다. 로그 3은 문제에서 0.3010, 그 다음 로그 7은 0.4771, 로그 3은 0.4771. 로그 5는 안 가르쳐 줬는데요? 뭘 안 가르쳐 줘? 안 가르쳐 줬는데? 안 써지는데? 여러분, 1 빼기 로그 2에요. 1 빼기 로그니까 0.6990입니다. 로그 7은 0.8451이라고 가르쳐 줬을 겁니다. 따라서 대입해서 계산하면 그때 로그 105분의 108 1.08 빼기 1.05가 계산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0.0121이 돼요. 제가 좀 뺏겼습니다. 0.0121 n배는 크다 0.3010보다. 따라서 n은 121분의 3010보다는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대충 25배 하면은 넘어갈 것 같으니 24점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실제 계산 결과도 24.8인가 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완벽하게 계산할 필요 없고 121에다 25 곱하니까 넘는다는 거 확인하면 24 곱하면 안 넘을 거 아니야. 됐지? 여러분 25년 후에 그렇게 되리라. 25년이 지나면 이제는 A씨는 B씨한테 인구수로 밀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시원하되겠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끊고 그 다음에 좀만 쉬었다가 그 뒤에 거 마저 하고요. 몇 문제 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